장민호를 사랑하고 응원해주시는 소중한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지는 건강한 식습관,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매일 쉽게 접하는 요거트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겉보기엔 건강해 보이지만 오히려 몸을 망칠 수 있는 요거트와 반드시 챙겨 먹어야 할 요거트의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장민호처럼 건강한 에너지와 활력을 지키는 비결을 분명히 알게 되실 거예요. 몇 달 전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온 한 남성의 얼굴에는 분명한 좌절이 담겨 있었습니다. 76살의 은퇴교사 필이었죠. 그는 의자에 앉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빠짐없이 달걀을 먹는데도 일어서기만 하면 다리가 떨립니다. 거의 같은 시기에 또 다른 환자 마리아, 71살이 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단백질 쉐이크를 마셨지만 팔의 힘은 점점 빠져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게으르지 않았고 노력도 충분했습니다. 문제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몸이 더 이상 예전처럼 단단한 동물성 단백질을 흡수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점에서 더 많은 단백질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달걀을 늘리고 닭가슴살을 추가하고 분말을 더 진하게 타서 마십니다. 하지만 나이가 70을 넘기면 몸은 완전히 다른 규칙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들어온 단백질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근육은 점점 메말라가고 영양은 몸을 그냥 통과해버립니다. 저는 그들에게 아주 이상하게 들릴 말을 했습니다. 생선도 쉐이크도 잠시 잊고 채소를 드세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몇 주 뒤 빌은 다시 제 앞에 섰을 때 균형을 되찾은 모습이었고 마리아는 팔에 힘이 돌아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일부 채소에는 몸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단백질과 아미노산, 자연 효소가 들어있었고 무엇보다 염증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 채소들은 근육을 새로 쌓기 전에 먼저 잠들어 있던 근육을 깨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은 완전히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왜 나이 든 근육이 달걀보다 채소에 더 강하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왜 지금까지 그 누구도 제대로 말해주지 않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마지막에는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결정적인 한 가지도 공개됩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늘 함께 해주시는 소중한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영상의 끝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을 응원하는 의미로 구독 버튼을 한번 눌러주세요. 이제부터 근육이 다시 반응하기 시작하는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단백질의 양만을 믿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 개의 달걀을 먹었는지, 쉐이크에 단백질 스쿱을 몇 번 넣었는지로 안심합니다. 하지만 70을 넘긴 몸은 계산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위장은 느려지고 소화효소는 줄어들며 근육세포는 예전처럼 영양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은 반응하지 않고 힘은 계속 빠져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시니어 근육 손실의 진짜 시작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드는 것은 단백질의 종류가 아니라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입니다. 무겁고 밀도 높은 동물성 단백질은 소화 과정에서 이미 몸에 부담을 주고 흡수되기도 전에 상당 부분이 버려집니다. 반면 특정 채소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구조가 훨씬 부드럽고 자연 효소와 함께 작용해 근육세포 안으로 더 쉽게 들어갑니다. 근육이 다시 반응하기 시작하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더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제대로 쓰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염증에 매우 민감해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염증이 쌓이면 단백질 합성 스위치 자체가 꺼져버립니다.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고급 단백질을 공급해도 근육은 잠든 채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채소는 단백질을 공급하는 동시에 이 염증을 조용히 낮춰줍니다. 그래서 근육은 방어를 멈추고 다시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채소가 단순한 보조식품이 아니라 근육을 다시 켜는 열쇠가 되는 이유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반복해서 확인한 사실은 하나입니다. 근육이 약해진 시니어에게 필요한 것은 더 강한 자극이 아니라
더 부드럽고 정확한 신호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의외로 접시 한쪽에 올라오는 채소에서 시작됩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등장할 채소들은 겉보기엔 평범하지만 몸속에서는 전혀 다른 일을 합니다. 그중 첫 번째는 대부분 그냥 지나쳐왔던 아주 순한 채소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근육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단백질은 많을수록 좋다는 말, 평생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공식은 더 이상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재료를 쌓아 올린다고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신호가 들어와야 움직이고 그 신호가 막히면 근육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침묵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시니어가 그 신호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식사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근육세포 안에서는 매 순간 작은 공장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공장은 단백질을 받아서 수리하고 채우고 다시 힘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른을 넘기면 이 공장의 문이 점점 굳어버립니다. 염증, 산화 스트레스, 소화 저하가 동시에 쌓이면서 단백질이 문 앞에서 멈춰서게 됩니다. 그래서 달걀을 먹고 고기를 먹고 쉐이크를 마셔도 근육은 아무 반응이 없는 겁니다. 먹지 않아서가 아니라 들어갈 수 없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인플루언서처럼 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매일 노화된 근육을 직접 만지고 걷는 모습을 보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을 지켜보는 의사로서 말하는 것입니다. 진료실에서 본 변화들은 숫자나 이론으로 설명하기엔 너무 분명했습니다. 같은 나이, 같은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식단의 방향을 바꾸자 근육의 반응 속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차이를 만든 것은 운동법도 약도 아니었습니다. 이 영상에서 소개될 채소들은 단순히 단백질이 들어있는 음식이 아닙니다. 근육세포의 문을 다시 여는 역할을 합니다. 흡수를 돕고 염증을 낮추고 잠들어 있던 근육 합성 스위치를 다시 켜는 음식들입니다. 연구와 실제 환자 변화로 확인된 이야기들만 담았습니다. 설명은 과장 없이 결과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만약 숫자와 근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이 영상 아래 설명란에 있는 자료들을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약속이나 희망이 아니라 확인 가능한 증거를 기준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소개될 채소들은 순서대로 갈수록 더 강력해집니다. 그 첫 번째 채소는 너무 순해서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육 음식으로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바로 그 식재료입니다. 이제부터 이야기는 조금 더 흥미로워집니다. 앞에서 말한 채소가 근육의 문을 여는 역할을 했다면 지금부터 나오는 식재료는 그 안에서 실제로 복구 작업을 시작하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많은 분들이 근육 통증이나 무기력을 나이 탓으로 넘기지만 사실 그 이면에선 눈에 보이지 않는 손상이 계속 누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손상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작은 상처에도 과민하게 반응합니다. 예전에는 하루 쉬면 회복되던 피로가 이제는 며칠을 끌고 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근육세포 안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중심 장치가 약해지고 그 결과 회복 속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단백질만 계속 밀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용되지 못한 단백질은 염증의 재료가 되고 오히려 근육을 더 굳게 만듭니다.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힘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손상된 근육 환경을 정돈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낮추고 세포가 다시 반응할 수 있는 상태로 돌려놓는 과정입니다. 바로 이 역할을 하는 채소가 다음에 소개될 식재료입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하고 맛도 강하지 않지만 몸 안에선 아주 조용하게 큰 일을 합니다. 이 채소에 들어있는 특정 식물성 화합물은 근육세포 안의 염증 신호를 차단하고 에너지 생산 경로를 다시 연결합니다. 그 결과 근육은 비로소 휴식과 회복의 차이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이 채소를 식단에 추가한 고령 환자들 중 상당수가 공통적으로 말한 변화가 있습니다. 다리가 타는 듯한 느낌이 줄었고 움직이고 난 뒤의 뻐근함이 훨씬 빨리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양이 아닙니다. 많이 먹을 필요도 없고 특별한 조리법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꾸준히 들어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게 되면 근육은 서서히 긴장을 풀고 다시 영양을 받아들일 준비를 합니다.
이 단계가 끝나야 다음 단계, 즉 진짜 근육을 다시 키우는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건너뛰고 바로 결과를 원합니다. 하지만 몸은 순서를 기억합니다. 지금 이 채소는 그 순서를 바로잡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소개될 식재료는 이렇게 정리된 근육 환경 위에서 실제 힘과 밀도를 다시 만들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숫자만 보고도 놀라게 될 채소입니다. 작고 평범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른 이후 근육 회복 속도를 완전히 바꿔놓는 재료입니다. 바로 완두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완두콩을 그냥 곁들임 채소나 수프 재료로만 생각하지만 이 안에는 달걀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식물성 단백질이 숨어 있습니다. 100g당 단백질 함량이 높을 뿐 아니라 몸이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형태로 들어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완두콩의 단백질은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근육 회복에 빈틈이 없습니다. 특히 유신, 이소류신, 발리는 나이가 들수록 둔해지는 근육 재생 신호를 다시 자극합니다. 단순히 근육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잠들어 있던 근육 반응을 깨운다고 느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완두콩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고 피로감이 줄었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근육이 잘 회복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만성염증입니다. 완두콩은 이 지점을 정확히 건드립니다. 아르기닌과 글루타민이 풍부해 혈류를 개선하고 손상된 근육세포에 영양이 도달하는 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먹고 나면 단순히 배가 부른 느낌이 아니라 다리가 가볍고 몸이 덜 처지는 변화를 먼저 느끼게 됩니다. 진료실에서 만났던 한 여성은 매일 아침 달걀을 먹고도 늘 오후가 되면 기운이 빠진다고 했습니다. 근육이 에너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녁 식사에 삶은 완두콩을 반 컵씩 추가했을 뿐인데 몇 주 후 그녀는 걷는 속도가 빨라졌고 오래 서 있어도 다리가 덜 떨린다고 말했습니다. 몸이 필요로 했던 것은 더 많은 단백질이 아니라 흡수되고 작동하는 단백질이었습니다. 완두콩은 철분과 엽산도 풍부해 근육에 산소를 공급하는 능력을 끌어올립니다. 이 과정이 원활해지면 근육은 쉽게 지치지 않고 회복도 빨라집니다. 섬유질 덕분에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아 식후 무기력감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완두콩을 먹은 날은 몸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조리할 때는 너무 오래 익히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짝 삶거나 수프에 넣어 부드럽게 익히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갈아서 국이나 요리에 섞어도 좋습니다. 자극적이지 않지만 이 채소는 근육 안에서 분명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등장할 채소는 에너지와 단백질을 동시에 공급해 근육을 단단하게 붙잡아두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채소로 넘어갑니다. 대부분은 그냥 탄수화물이나 간식 정도로 여기지만 실제로는 이른 이후 근육을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연료이자 재료입니다. 바로 옥수수입니다. 옥수수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 달걀에 뒤지지 않는 단백질과 달걀이 절대 줄 수 없는 지속적인 에너지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을 키우는 것보다 먼저 근육이 버틸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드는 이유는 단백질 부족만이 아닙니다. 근육 안의 에너지 저장고가 비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에너지가 없으면 근육은 아무리 단백질을 공급해도 붙잡아두지 못하고 빠르게 무너집니다. 옥수수는 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합니다. 단백질과 함께 천천히 소화되는 복합 탄수화물이 들어있어 근육 속 글리코겐을 채워줍니다. 이 저장고가 채워져야 근육은 회복하고 성장할 준비를 합니다. 옥수수 단백질에는 글루타민과 알라닌이 풍부해 나이가 들며 가속되는 근육 분해를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천연 당분이 더해져 운동을 하지 않는 날에도 근육세포가 에너지를 잃지 않도록 돕습니다. 실제로 정제 탄수화물을 옥수수로 바꾼 고령자들은 다리 힘과 지구력이 동시에 개선되는 변화를 보였습니다. 특히 오후만 되면 힘이 빠지던 증상이 줄어들었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한 환자는 아침에 달걀을 먹고도 오전이 지나면 몸이 축 처진다고 말했습니다. 근육이 깨어날 연료가 없었던 겁니다. 흰 빵 대신 삶은 옥수수에 올리브 오일을 약간 곁들이도록 조언했습니다.
2주 뒤 그는 몸이 덜 꺼지고 걷는 동안 다리에 힘이 오래 남아있는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다. 근육이 비로소 에너지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옥수수에는 마그네슘과 비타민 B6도 들어있어 근육 수축과 신경신호 전달을 안정시켜줍니다. 이 조합은 쥐가 나거나 다리가 떨리는 증상을 줄이는 데 특히 중요합니다. 또한 루테인 같은 항산화 성분은 근육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해 움직일수록 더 뻣뻣해지는 악순환을 끊어줍니다. 중요한 것은 형태입니다. 튀기거나 설탕을 더한 가공 옥수수는 효과가 없습니다. 삶거나 찌거나 구워서 그대로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먹은 옥수수는 단순한 탄수화물이 아니라 근육을 지탱하는 연료이자 보호막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올 채소는 단백질 밀도 자체가 달걀을 뛰어넘어 근육 회복을 훨씬 더 빠르게 끌어올리는 재료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거의 먹어본 적조차 없는 채소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 채소는 이른 이후 근육 회복 속도를 눈에 띄게 바꾸는 재료입니다. 바로 아티초크입니다. 겉모습 때문에 손질이 어렵고 맛이 애매하다고 느껴 외면받아왔지만 실제로는 달걀과 고기보다 더 똑똑하게 작동하는 식물성 단백질 창고입니다. 단백질 함량이 높을 뿐 아니라 근육과 관절을 동시에 회복시키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아티초크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메티오닌과 아스파르트산 같은 아미노산이 풍부해 찢어진 근육 섬유를 다시 엮고 콜라겐 합성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단순히 근육이 커지는 느낌보다는 힘이 붙고 탄탄해지는 변화를 먼저 체감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흐물거리는 느낌이 드는 이유는 구조가 무너졌기 때문인데 아티초크는 바로 그 구조 복구에 관여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티초크는 간 기능을 돕는 성분이 풍부해 근육 회복을 방해하는 노폐물과 암모니아 배출을 촉진합니다. 이 물질들이 몸에 쌓이면 아무리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은 회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쉽게 피로해집니다. 아티초크를 섭취하면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먼저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육이 쓸 수 없는 에너지를 정리해주기 때문입니다. 진료실에서 만났던 한 여성은 달걀과 생선을 꾸준히 먹고 있었지만 팔에 힘이 붙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아침에 옷을 입을 때도 팔이 쉽게 처진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아티초크를 쪄서 올리브오일과 레몬즙을 곁들이도록 권했습니다. 3주 후 그녀는 장을 볼 때 비닐봉지를 들고도 팔이 덜 떨린다고 말했습니다. 근육이 다시 재료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신호였습니다. 아티초크에는 이눌린이라는 프리바이오틱 섬유질도 풍부해 장 환경을 개선합니다. 장이 건강해지면 아미노산 흡수율이 올라가고 같은 음식을 먹어도 근육으로 가는 비율이 달라집니다. 즉, 더 먹지 않아도 더 강해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마그네슘과 칼륨, 비타민C까지 더해져 근육 수분 유지와 신경 전달을 안정시킵니다. 조리법은 단순합니다. 찌거나 삶아 부드럽게 만든 뒤 가볍게 양념하면 됩니다. 과한 양념은 필요 없습니다. 아티초크는 자극적인 맛이 아니라 몸속에서 조용히 작동하는 채소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등장할 마지막 채소는 단백질 수치 자체가 달걀을 완전히 넘어서는 근육 감소를 되돌리는 가장 강력한 재료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가까워질수록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나올 채소는 많은 사람들이 이름조차 처음 듣지만 이른 이후 근육 감소를 되돌리는 데 있어 가장 충격적인 변화를 보여준 재료입니다. 바로 드럼스틱 포드, 흔히 모링가 열매라고 불리는 채소입니다. 이 길고 가느다란 녹색 꼬투리는 단순한 채소가 아닙니다. 같은 무게로 비교하면 달걀, 우유, 심지어 닭가슴살보다도 단백질 밀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점은 숫자가 아니라 작동 방식입니다. 이 채소의 단백질은 그냥 근육에 쌓이는 재료가 아닙니다. 근육세포 안의 에너지 공장을 직접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약해지는 이유는 근육 자체보다 미토콘드리아가 먼저 늙기 때문입니다.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는 근육은 단백질을 받아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드럼스틱 포드에 들어있는 희귀한 식물성 성분은 이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끌어올려 근육이 다시 에너지를 만들 수 있게 도와줍니다. 실제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모링가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근육 밀도와 보행 속도가 동시에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밤에 다리에 쥐가 나거나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삐걱거리던 증상이 줄어들었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근육이 늘어난 게 아니라 근육세포 하나하나가 다시 살아났다는 신호입니다. 한 고령 환자는 달걀, 단백질 파우더, 쉐이크까지 다 시도해봤지만 계단 앞에서는 늘 숨이 찼다고 말했습니다. 주 3회 국에 드럼스틱 포드를 넣어 먹도록 했을 뿐인데 한 달 후 그는 무릎 소리가 줄었고 걸음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했습니다. 근육이 드디어 에너지와 재료를 동시에 받아들인 결과였습니다. 이 채소는 칼슘과 마그네슘, 철분도 풍부해 근육 수축과 이완을 안정시켜줍니다. 그래서 힘만 세지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이 부드러워집니다. 항산화 성분은 노화로 인한 근육 손상을 막아 회복 속도를 계속 유지하게 만듭니다. 무엇보다 콜레스테롤이 없고 염증 지표를 낮추는 특성이 있어 심장이나 신장이 걱정되는 고령자에게도 부담이 적습니다. 조리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푹 익혀 수프나 국에 넣으면 됩니다. 쓴맛도 거의 없고 다른 재료와 잘 어울립니다. 이 채소는 먹는 순간 드라마틱한 맛을 주지는 않지만 몸 안에서는 분명한 반응을 만들어냅니다. 수년간 줄어들던 근육이 멈추고 다시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채소들이 왜 달걀보다 강력하게 작동하는지 그 이유를 정리할 시간이 다가옵니다. 이제 거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앞에서 나온 채소들이 왜 달걀보다 근육에 더 잘 작동하는지 그 핵심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근육이 빠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단백질을 억지로 밀어 넣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양이 아니라 경로입니다. 몸이 그 단백질을 근육으로 보낼 수 있느냐 없느냐, 바로 그 차이입니다. 이른 이후에는 소화 효소가 줄고 장 기능이 느려지며 만성염증이 높아집니다. 이 상태에선 달걀이나 고기 같은 고밀도 동물성 단백질이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흡수되지 못한 단백질은 근육으로 가지 못하고 몸 안을 떠돌며 피로와 염증을 키웁니다. 그래서 열심히 먹는데도 다리가 떨리고 팔에 힘이 붙지 않는 현상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채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단백질만 공급하지 않습니다. 흡수, 전달, 회복까지 함께 해결합니다. 수분이 풍부해 근육세포를 먼저 부드럽게 만들고 미네랄로 전해질 균형을 맞추며 항산화 성분으로 염증을 낮춥니다. 이 환경이 만들어져야 단백질은 비로소 근육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같은 양을 먹어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차이는 속도입니다. 달걀이나 고기는 먹고 나면 소화의 에너지를 빼앗깁니다. 반면 이 채소들은 소화 부담이 적어 몸이 회복과 재생의 에너지를 쓸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먹고 나서 졸리거나 무거워지기보다는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감각의 차이가 바로 근육이 반응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근육은 단순한 힘의 덩어리가 아닙니다. 균형, 속도, 지구력을 모두 담당합니다. 그래서 근육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계단에서 멈추지 않게 되고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을 덜 짚게 됩니다. 이건 헬스장에서 만드는 근육이 아니라 일상으로 돌아오는 근육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약이나 파우더보다 음식에서 더 빠르게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좋은 단백질을 먹고 있다고 믿지만 정작 몸은 그걸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채소들은 그 막힌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한 가지. 이 변화를 실제 생활에 어떻게 붙잡아 둘 것인지 그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다음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거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앞에서 나온 채소들이 왜 달걀보다 근육에 더 잘 작동하는지 그 핵심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근육이 빠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단백질을 억지로 밀어넣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양이 아니라 경로입니다. 몸이 그 단백질을 근육으로 보낼 수 있느냐 없느냐, 바로 그 차이입니다. 이른 이후에는 소화 효소가 줄고 장 기능이 느려지며 만성염증이 높아집니다. 이 상태에서는 달걀이나 고기 같은 고밀도 동물성 단백질이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흡수되지 못한 단백질은 근육으로 가지 못하고 몸 안을 떠돌며 피로와 염증을 키웁니다. 그래서 열심히 먹는데도 다리가 떨리고
팔에 힘이 붙지 않는 현상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채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단백질만 공급하지 않습니다. 흡수, 전달, 회복까지 함께 해결합니다. 수분이 풍부해 근육세포를 먼저 부드럽게 만들고 미네랄로 전해질 균형을 맞추며 항산화 성분으로 염증을 낮춥니다. 이 환경이 만들어져야 단백질은 비로소 근육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같은 양을 먹어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차이는 속도입니다. 달걀이나 고기는 먹고 나면 소화의 에너지를 빼앗깁니다. 반면 이 채소들은 소화 부담이 적어 몸이 회복과 재생의 에너지를 쓸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먹고 나서 졸리거나 무거워지기보다는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감각의 차이가 바로 근육이 반응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근육은 단순한 힘의 덩어리가 아닙니다. 균형, 속도, 지구력을 모두 담당합니다. 그래서 근육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계단에서 멈추지 않게 되고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을 덜 짚게 됩니다. 이건 헬스장에서 만드는 근육이 아니라 일상으로 돌아오는 근육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약이나 파우더보다 음식에서 더 빠르게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좋은 단백질을 먹고 있다고 믿지만 정작 몸은 그걸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채소들은 그 막힌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한 가지, 이 변화를 실제 생활에 어떻게 붙잡아 둘 것인지 그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다음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변화가 일시적인 희망으로 끝나지 않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정보를 듣고도 다시 예전 식습관으로 돌아갑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복잡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근육을 되살리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더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자주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채소들을 한꺼번에 챙길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한 끼, 단 하나만 바꿔도 몸은 반응합니다. 아침에 달걀만 먹던 습관에 채소 하나를 더하거나 흰 빵 대신 앞에서 소개한 채소를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근육은 작은 신호에도 반응합니다. 특히 이른 이후에는 큰 변화보다 작은 반복이 더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가장 먼저 느껴지는 변화는 힘이 아니라 안정감입니다. 서 있을 때 다리가 덜 떨리고 걸을 때 발이 바닥에 더 단단히 붙는 느낌이 옵니다. 이것은 근육이 다시 균형을 잡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그 다음에 지구력과 회복 속도가 따라옵니다. 이 순서를 이해하면 중간에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 분이라면 이미 몸이 변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선택이 이 채널을 계속 움직이게 합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겉보기엔 건강해 보이지만 근육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음식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경험도 중요합니다. 지금 나이와 어느 나라에서 보고 계신지, 그리고 오늘 소개된 채소 중 어떤 것을 먼저 시도해보고 싶은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읽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육은 나이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자극을 기억할 뿐입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움직임을 바꿉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